세종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세종시와 식품비 부담률을 3대 7로 제한한 반면 세종시는 5대 5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장과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는 물론 아산 건립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경찰이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 의장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장과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아산 지역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후보지로 대구 달성, 경남 창원과 함께 선정된 아산시. 다음 달 2일 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의 아산 지역 현장 실사를 앞두고 박경기 아산시장과 김희영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회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병원 아산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흔들림 없이 약속대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립경찰병원의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켜져야 하고 약속된 공공의료 정책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산시가 제시한 경찰병원 분원 부지 인근에는 경찰 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등 경찰 종합타운이 자리 잡고 있어 연계성도 좋을 뿐더러 KTX와 고속도로 등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아산 건립의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경찰청 소유인 만큼 혈세 절약은 물론 기반 시설이 완비돼 있다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도시와 달리 부지 매입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진작에 완비되어 있어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중부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산이 최적지라며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중부권에 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은 모두 550병상 규모로 약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지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 분담 비율인데요. 세종시는 50대 50을, 교육청은 70대 30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 분담 비율을 5대 5로 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8년 동안 급식비 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식품비를 지원해왔고 교육청에선 나머지 식품비 일부를 비롯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내년부터는 급식비 총액이 아닌 식품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식 관련 인건비 전액을 교육부가 지원해오고 있다는 걸 시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에 한해 5대 5 비율로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학부모 부담 경비는 식품비만 남는 셈인데 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시와 교육청이 기존에 우리가 협약했던 대로 5대 5로 분담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인건비 지원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무상급식비 분담 기준에서 제외할 사항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교육부 지원 예산이 조리 종사자 인건비로만 집행하도록 명시한 목적 지정 교부금이 아니란 겁니다. 특히 세종시의 주장대로 분담 기준을 바꿀 경우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100억 이상 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의 제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149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육기관 설립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종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는 교육청이 한 발 물러나 급식비 총액의 5대5가 아닌 식품비 예산의 7대3 비율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세종시 학교급식비 총액 706억 원 가운데 식품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408억 원. 세종시의 주장대로면 각각 204억 원씩 분담하면 되지만 교육청의 제안대로면 286억 원과 122억 원을 각각 분담하게 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시는 204억 원만, 교육청은 122억 원만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머지 식품비 82억 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당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토부의 산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성 예정지 원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이 나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주민대책위를 비롯해 세종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세종시당, 가톨릭 대종교구 생태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 종교계가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넘게 1인 시위 등을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번 공동대책위 출범을 반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뜻을 같이 하는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동대책위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변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상을 받아도 영농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체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결국 고향인 세종시를 떠나게 될 거란 겁니다. 또 예정 지역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되는 등 생태 환경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 성남시 대장동 사례와 같이 투기 세력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들, 시행사와 건설사만 떼돈을 벌 계획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제 주민들도 보상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졸속적인 스마트 산단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경제 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요소가 될 스마트 국가산단. 조직화된 반대의 움직임 속에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경찰이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장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의장 집무실과 자택을 비롯해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5일은 상 의장이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났다 귀국한 다음 날입니다. 상 의장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동료 남성 의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나눔문화 확산 실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후원자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마사회 천안지사와 SKC 하이테크앤마케팅 등 25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문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천안 문학상이 제정됐습니다. 첫 수상의 영예는 천산북로의 박미라 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천안 문학상의 수상자인 박미라 시인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가져다준 작품은 천산북로 등 3편. 심사위원들은 발표된 모든 시편이 고른 완성도를 유지했다며 천안 지역 등단 작가 100여 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박 시인을 꼽았습니다. 박미라 시인은 지난 1996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시작으로 충남시험 문학상, 서귀포 문학상 등을 거머쥐었고 지금까지 7편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지원 사업에 2차례 선정됐고 대학 강단 등에서 시 창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상을 계기로 회원들이 더 열심히 쓰고 더 좋은 작품으로 천안문학에 발표를 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에 초석이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고, 개인적으로는 고향에서 주는 상, 동인들이 주는 상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조금 더 열심히 쓰라고. 천안 문학상 제정으로 지역 문인들의 활동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창립된 천안문인협회는 연이회 천안 문학을 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의 구심점인 천안문학관은 상설 전시와 자료방, 소중의 동화작가의 아동 문학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교약 프로그램과 문학 강좌를 통해 문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하는 그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향유하는 시민들 간의 어떤 접점, 그런 촉매 역할, 이것이 문학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편 천안시는 현재 임시시설인 천안문학관을 정식 개관하기 위해 이전 대상지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인데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 중식 녹색 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자동차 신규 등록은 42만 9천 대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전기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5만 1천 대로 전분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 발생했고 인명피해액은 부상 2명, 재산피해액은 약 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구동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고전압 감전 또는 배터리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도 않고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계속됩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가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밀폐 공간과 다르지 않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시 전기차 충전소 1849대 중 86%에 해당하는 1595대가 민간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 아파트에 설치된 것만 해도 1376대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등 공공건물에는 주로 주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등 민간 건물의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2%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2025년 1월까지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 시 아파트 내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및 충전소 화재 대비 화재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산업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개발 및 보급 정책의 화재 진압 등 안전 대책도 반드시 양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차원의 노력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예방 시설물을 갖춘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 전체 충전소의 7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 충전소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내용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에 관한 사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형태, 시간 등을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장비의 지속적인 보충과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기차의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2022 빛의 페스티벌을 엽니다. 1인 크리에이터인 김봉재 와이남미디어 이사를 비롯해 K-팝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전문 강사진의 다양한 특강과 체험이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를 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4일 동안 올해 천안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주요 정책사업 30개 중 5개를 골라 투표하면 됩니다. 약 9,000명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도입이 3천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에서 활동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10일 실기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한편 세종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운영되는 세종시 최초의 시립예술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다음 달 말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외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 생활을 권장하며 음주나 흡연, 폭력 등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나 생활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년 정책과 활동을 함께할 청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은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청년 정책마켓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아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24명 이내로 선발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 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을 참고해 다음 달 오는 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김장철을 맞아 충남 사회적 경제기업 쇼핑몰인 따순몰이 절임 배추 할인 기획전을 엽니다. 따순몰은 이달 말까지 절임 배추 20kg 상품을 30% 할인해 35,000원에 판매합니다. 주문은 배달 5일 전부터, 배송은 다음 달 15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도우미, 전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이며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며 문의사항은 041-521-5363번에서 4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기에서 전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성정밀공업에서 철근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32-310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